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골목길, 그 끝에 자리 잡은 수복당. 베이커리는 오늘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줄지어 선 젊은이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 다들 예쁜 옷을 입고 왔네요. 빵집 안쪽에서는 분주히 움직이는 점원들이 보였습니다. 얼굴에 미소는 있지만 어딘가 지친 듯한 표정이었어요. 언니, 여기 또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VIP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젊은 여직원이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들을 응대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SNS 인플루언서로 보였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셀카를 찍기 시작했어요. 벽에 걸린 수복당의 역사를 담은 액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이웃과 나누는 빵이라는 문구와 함께 빵을 나눠주는 젊은 주인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 사진 속 주인장이 우리 회장님이에요. 요즘엔 거의 안 나오시지만 한 점원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인플루언서들은 대충 사진만 찍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인증샷을 위한 배경일 뿐이었죠. 수복당은 원래 소박한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창업주 백수복 씨가 어려운 시절에 동네 주민들에게 따뜻한 빵을 나눠주며 시작했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맛집이 되었고 긴 줄을 서야만 빵을 살 수 있는 인기 명소가 되었죠. 가게 안은 최신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직원들은 세련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겉보기엔 성공한 프랜차이즈의 모습이었지만 그 따뜻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 빵은 언제 나오나요? 줄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물었지만 점원은 대답 없이 지나쳤어요. 대신 화려한 카메라를 든 젊은이에게 먼저 다가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초심을 잃어가는 수복당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아침 6시 멀리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온 이명자 할머니는 수복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온 터라 길을 찾느라 애를 먹었지만 그래도 기다리던 수복당을 찾아 기분이 좋았죠. 몇 년 만에 다시 와보는구나. 그때 그 맛이 아직도 있을까? 이명자 할머니는 가게 앞에 서서 잠시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오래전 이곳에서 맛봤던 따뜻한 빵과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작은 동네 빵집이었는데 지금은 번화가의 유명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업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이명자 할머니도 천천히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선 젊은이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떠들었죠. 할머니는 조금 낯설었지만 그래도 기다림에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조심스레 카운터 앞에 섰어요. 저기 소보루빵 있나요? 몇 년 전에 먹었던 그 맛이 너무 그리워서 아침 일찍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하지만 카운터 앞에 젊은 점원은 할머니를 힐끗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소보루빵은 이미 예약이 다 찼어요. 다음에 오세요. 이명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분명 진열대에 소보루빵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거든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점원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VIP 고객용이에요. 미리 예약하신 분들께만 드립니다. 그 순간 뒤에 서 있던 한 손님이 말했어요. 아니, 방금 진열했잖아요. 제가 봤어요. 점원은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추고 죄송합니다만 규정이 그렇습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이명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한숨을 살짝 내쉬며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이명자 할머니가 돌아서는 그 순간 가게 뒤편에서 흰머리의 노신사가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와 깊이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혹시 명자 씨? 노신사의 목소리에 이명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으나 곧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어요. 수복 씨, 진짜 당신이에요? 두 노인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서로를 알아본 순간 젊은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백수복은 천천히 이명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명자 씨 맞네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백수복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작은 빵집을 열려던 그에게 명자는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백수복은 빵집을 시작하려 했지만 밀가루를 살 돈조차 부족했어요. 그때 이웃이었던 명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밀가루 대금을 대신 내주며 할머니에게서 배운 특별한 레시피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그 레시피로 만든 빵이 바로 수복당의 시작이었어요. 그 레시피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았어요. 백수복의 말에 이명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시골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래도 가끔 텔레비전에서 수복당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자랑스러웠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점원들과 손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아까 이명자 할머니를 냉정하게 대했던 점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수복은 문득 상황을 깨닫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방금 겪은 일을 짐작한 듯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손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점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아, 그냥 품절된 빵을 찾으셔서요. 백수복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온 그는 점원의 말이 거짓임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진열대를 한번 훑어보더니 소보로빵이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품절이라면서 저기 빵이 있는 건 어떻게 된 일이지? 점원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VIP 고객용으로 따로 준비한 겁니다. 백수복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어요. 언제부터 우리 가게에 VIP란 말이 생겼지? 이게 내가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냐?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어요. 점원은 당황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요즘은 이렇게 안 하면 장사가 안 됩니다. SNS에 올릴 사람들, 유명인들 우선으로 해야 가게가 더 알려지고. 그 말에 백수복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빵집의 정신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명자 할머니가 백수복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아요, 수복 씨.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요. 하지만 백수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명자 씨. 세상이 변했다고 우리까지 변할 필요는 없소. 그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걸쳤어요. 오랜만에 직접 일선에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보았죠. 제가 이 빵집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건 돈이 아니었소. 사람들에게 따뜻한 빵을 나눠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지. 백수복은 진열대에서 소보로빵을 집어
직접 이명자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자 씨가 준 레시피로 처음 만든 빵이요.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소. 이명자 할머니는 감격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따뜻한 빵을 받아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백수복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은 빵집은 아무리 유명해도 그 맛을 오래 남길 수 없소.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의 말에 가게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일부 점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손님들은 그 광경을 뭔가 특별한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복당 베이커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백수복은 일찍부터 가게에 나와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의 얼굴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게의 규칙이 바뀝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어제의 사건 이후 무슨 변화가 생길지 모두가 예측하고 있었죠. 우리가 유명해진 건 맛 때문이 아니야. 마음 때문이었어. 손님을 가려받는 직원은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네. 백수복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의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어제 이명자 할머니를 내쫓으려 했던 점원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는 그저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요즘 트렌드는. 백수복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을 끊었어요. 트렌드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네. 우리는 빵을 파는 게 아니라 정성을 나누는 거야. 그의 말에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결국 그중 셋은 사직서를 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창가에 앉은 백수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만난 이명자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반면 자신이 만든 빵집은 어느새 차가운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심을 되찾아야 해. 백수복은 중얼거리며 일어났어요. 가게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죠. 화려해진 인테리어, 비싼 장비들, 세련된 포장지. 겉모습은 좋아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오랜만에 직접 반죽을 만지는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밀가루를 체에 내리고 반죽을 치대며 옛 기억을 되살렸어요. 이명자가 알려준 그 레시피대로 정성을 담아 빵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회장님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백발의 노인이 젊은이 못지않게 능숙하게 반죽을 다루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졌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담아 빵을 만들 때 비로소 진짜 맛이 탄생하는 거야. 백수복의 말에 직원들이 하나둘 주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호기심과 존경의 감정이 번졌어요. 오후가 되자 이명자 할머니가 다시 수복당을 찾았습니다. 백수복은 반가운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가게 안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지만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어서 오세요, 명자 씨.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백수복은 할머니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각 구운 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명자 할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부담스러워요. 백수복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제 명자 씨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소.
덕분에 내가 잊고 있던 중요한 것을 다시 깨달았으니 말이요. 이명자 할머니는 빵 한 조각을 떼어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전히 그 맛이네요. 제가 어머니에게 배운 그 레시피 그대로예요. 백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레시피 아직도 써요. 당신 아니었으면 이 가게도 없었을 거요. 그의 말에 이명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제가 원한 건 단지 빵이 아니라 옛 추억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백수복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특별히 포장한 빵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오늘 내가 직접 만든 빵이요. 예전 그대로의 마음을 담았소. 이명자 할머니는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노인의 마주보는 눈빛에는 세월의 깊이가 담겨 있었죠. 백수복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명자 씨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었소. 하지만 연락처도 없고,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감사함을 간직하고 있었소. 이명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늘 텔레비전에서 수복당 소식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게 기뻤죠. 가게 안을 채우던 웅성거림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두 노인의 대화를 흘끔흘끔 듣던 손님들과 직원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어떤 이는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복당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손에는 스마트폰과 함께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는 인기 빵집의 창업주 은인을 알아보고 감동재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어제의 일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나 봅니다. 백수복과 이명자 할머니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수복당의 창업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죠. 백수복은 일찍부터 가게에 나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직원들도 그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듯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수복당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날이죠. 백수복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 작은 액자를 걸었어요. 그 안에는 정성스레 쓴 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빵은 손으로 만들고 정으로 굽습니다. 수복당 초심선언.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백수복은 직접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어요.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 세심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백수복에게 다가왔어요. 어제 기사를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할머니랑 같이 오고 싶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오셨어요. 백수복은 미소를 지으며 빵 하나를 더 포장해 주었습니다. 할머님께 드리세요. 예전 그 맛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빵을 사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러 온 듯 했죠. 한 달이 지나고 수복당 베이커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인기 있는 빵집이었지만 그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랐어요. 백수복은 매일 아침 일찍부터 가게에 나와 직접 반죽을 만지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직원들도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게 한쪽에는 이명자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에 2번씩 수복당을 찾아왔어요.
가끔은 시골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을 가져오기도 했죠. 백수복은 그것으로 새로운 빵 레시피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우리 빵을 좋아해 주니 참 감사한 일이야. 이명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빵을 먹으며 말했어요. 백수복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명자 씨 덕분이지.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수복당도 없었을 거요. 두 노인의 우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이어져 더욱 따뜻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도 미소 짓곤 했습니다. 특히 백수복이 내린 결정 중 하나는 매주 한 번 나눔의 날을 만든 것이었어요. 그날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직원들도 이제는 그날을 기다릴 정도가 되었죠. 수복 씨, 정말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처럼요. 이명자 할머니의 말에 백수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내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싶소. 가게 밖으로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SNS 인증샷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맛과 정성을 느끼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입소문을 타고 수복당의 새로운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백수복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이명자 할머니와 함께 따뜻한 소보로빵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두 노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가게 창문 너머로는 아이들이 웃으며 빵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죠. 초심을 잃은 빵집은 아무리 유명해도 그 맛을 오래 남길 수 없다. 이명자 씨 덕분에 그걸 다시 깨달았소. 백수복의 말에 이명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빵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마치 수복당의 미래가 더욱 따뜻하게 피어오를 것임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두 노인의 우정은 수복당을 다시 사람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빵집으로 되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은 빵의 맛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